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그 한 유튜브 채널이 김건희 여사가 새벽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김 여사가 지난 15일 새벽 1시 20분쯤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을 반려견 써니와 함께 산책하는 동영상인데요. 네네. 김 여사는 5명의 경호원도 대동을 했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동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에는 편의점 직원이 김 여사가 편의점에 가끔 들르고 음료수와 과자를 구입했다는 언급도 담겼고요. 네. 김 여사가 음료와 과자를 구매한 뒤 수행원에게 들게 하고 편의점 외벽에 걸린 주류 할인 광고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이렇게 모습도 담겼습니다. 네. 김 여사의 최근 행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좀 비등한데요. 새벽 시간에 경호원을 대동하고 개 산책을 시키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궁금한데요. 여태 대통령 부인들도 경호원을 대동하고 뭐 청와대 주변을 산책하곤 했지만 새벽 시간에 이런 행동이 과연 바람직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여사는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백의 면죄부를 준 뒤에 대국민 사과도 없이 세계 자살 예방 맞아요. 날인 그 지난 10일 그 마포대교를 시찰을 하면서 현장에 와 보니 미흡한 점이 많았다. 뭐 추가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 소식 한번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예. 근데 영부인이 대통령 같은 행보를 보인다는 이런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 김 여사의 행보는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오만함일까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그 파리 올림픽에서 남한 선수들과 셀카를 찍었던 북한 선수들이 훈련을 받는 그 영상이 또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 파리 올림픽에서 그 시상식 장면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뒤에 북한 선수들 그리고 중국 선수들과 셀카를 찍는 모습인데요. 네. 조선중앙TV가 이 체육천을 조명을 하면서 이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 네. 훈련 중인 선수들 가운데 좀 전에 나왔던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에서 은메달을 딴 이정식과 김궁영의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이 선수들이 포착된 게 왜 궁금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선수들이 셀카를 찍은 뒤에 북한에 돌아가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기억납니다. 김근영도 인터뷰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언급을 안 하고 다음번 국제 경기를 위해 맹렬하게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근황을 전했는데요. 이경식과 김근영 두 선수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례적인 저런 장면을 연출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일각에서는 이들이 북한에 들어가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가 됐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한국 선수를 비롯한 외국 선수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셀카를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소식을 전하는 그 데일리 NK라는 매체의 보도 내용을 보면 평양 고위 소식통이 네. 말을 인용을 해서 이 선수들이 귀국 후 평양에서 사상 총학 그 사상에 대한 문제 제기 평가를 받는다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이 매체는 또 당국이 제일 적대국으로 우리나라 한국을 규정하고 있는데 옆에서 희죽희죽 웃는 웃음을 띤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내용의 보고서에 담겼다고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 3년간 뭐 노동 단련형에 처해질 거다. 뭐 네.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다는 게 우려가 쏟아졌지만 이런 이들의 그 훈련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러네요. 다만 이들이 올림픽 폐막 이후 한 달 뒤에 이렇게 TV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가벼운 처분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 북한이 대외적인 관심을 우려해서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TV에 공개했을 가능성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관련 소식은 정확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지만 뭐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이 일부 무책임한 보도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걸러서 들어올 필요도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전해 주시죠. 네, 그 덴마크의 동전 수집가로 유명한 라스 에밀 브룬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남긴 유언이 100년 만에 공개가 됐는데요. 네. 브룬이 지난 1923년 사망하기 전에 자신이 평생 수집한 동전을 100년간 팔지 말라고 이렇게 보관해 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100년간 팔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근데 후손들이 이 약속을 지켰고요. 100년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지난 14일부터 4일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브룬의 개인 소장품인 2만여 점에 이르는 동전 수집품 중에 첫 번째 컬렉션에 대한 경매가 붙여졌어요. 네네. 근데 입찰 끝에 286개의 동전이 1,482만 유로, 우리 돈 221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221억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낙찰된 동전은 브룬이 15세기 후반에 발행된 덴마크와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의 금화와 은하 등인데요. 네. 스칸디나비안대에서 가장 오래된 금화 중 하나인 그 동전은 12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8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이 유언을 지킴으로써 후손들이 상당한 혜택을 받았는데요. 이 브룬이 동전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좀 특이해요. 막대한 재산을 굉장히 빈궁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네. 그 버터 사업으로 재산을 많이 모았다고 하는데 동전 수입에 관심을 가지면서 큰 부를 이뤘고 덴마크 화폐학회의 창립 회원도 됐는데요. 네. 동전 수집이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큰 아하. 도움을 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1차 세계 대전을 마치고 지나고 난 뒤에 덴마크 왕립박물관의 소장품이 포실될 수도 있다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신의 소장품이 대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언을 남긴 겁니다. 선견지명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100년 후에 모든 일이 순조롭다면 그때 가서 동전을 팔아도 좋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결국 이 후손들이 팔았고요. 큰 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유물의 가치를 믿은 선조의 유언을 잘 지킨 후손들이 큰 보답을 받게 됐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고병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